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2월 24일 장 마감 오후 4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영상은 새해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무료 영상을 더 많이 찍으려고 앞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없는지, 순환매에서 뭐가 걸릴 건지, 2차 전지주 안에서는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지금도 흐름 좋고, 또 인터내셔널 DX 좋았고, 에코프로 BM 좋았고, 또 2차 전지 안에서 전고체는 한농화성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뭐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또 한미약품, 또 최근에 급등할 수 있는 대형주, 심지어 현대제철도 이 전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철강으로 간다고. 그래서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대우건설은 어느덧 이제 8천 몇백 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8천원 만원이 어느덧 돌파가 한 달 만에 됐어요. 최근에 거의 급등주로 오르고 있고, LG전자 순환매에서 크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대형주는 또 없는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소형주가 지금 최근에 생전 안 갔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평가인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총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고, 따뜻한 새해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어요. 올해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상한가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주제는 2차전지 반도체 분석. 반도체에서 최근에 로봇주는 좀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을 다 올려서 우리나라 지수가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최근에는 거의 코스닥 개별주 급등주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막상 또 내가 질르면은 또 그때부터 조정인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낫다. 충분히 있거든요.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포스코홀딩스 급등 시나리오 한번 짜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관심주 탑5인데 추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제가 강조드리는 종목들,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일단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감사보고서 시즌에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서 정말 조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꼭 소신 투자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지금 장중에 찍은 상황이에요. 각도상으로 이거는 이런 각도가 나온다? 지금 코스피를 다 올린 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올렸다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예요. 나머지 종목들은 오르긴 올라도 이런 식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AI, 반도체 여기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 2차 전지도 흐름이 괜찮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온 상황, 근데 삼성전자는 계단식 상승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LG전자는 제가 이 표시를 해가면서 여길 찍어야 된다. 상한선 라인 13만 6천 원 이상을 돌파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14만 원 언저를 찍고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거의 급등주로 또 상한가를 치면서 거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LG그룹도 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흐름이 또 괜찮습니다. 당연히 봐야 되겠죠. 또 LG 이노텍은 정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신고가로 막 치고 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LG전자가 있다면 우리가 LG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LG는 지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돼요. 물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지바이오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오르는 상황이 저평가니까. 근데 여기를 가지고 있는 이지홀딩스는 이런 식으로 또 오르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점상 가고 막 급등하고 이러는데 이런 케이스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올 초에도 원익이 그랬죠. 원익홀딩스만 갔지 원익은 안 가다가 연상을 때려서 삼상 가까이 가면서 급등을 하면서 원익홀딩스가 작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내려가는데 원익은 급등을 했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LG라는 그룹에 대해서도 저평가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봐야 될 대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게 2차 전지주가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에코프로를 계속 강조드리고 하나 둘 셋 치면서 37,000원에서 거의 19만 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 4점 몇 배가 오른 상황에서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상황. 에코프로 BM은 강조드리고 순식간에 거의 뭐 60, 70%가 급등한 상황이라서 최근엔 또 강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오른 2차 전지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치면 또 이렇게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 영상에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도 최근에 강조를 드렸잖아요. 안 올랐었거든요. 하나도 안 오르다가 남들 갈 때 에코프로 안 가다가 최근에는 또 더블 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CIS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CIS는 어떻게 보면 언제부터 올라면 1월 20일까지 신저가예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주 에코프로가 가든 에코프로 BM이 가든 LNF가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가 지금은 대장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 어떤 걸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CIS는 사실 작년에도 마이너스 10% 떨어졌었다가 올해 지금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2차 전지도 이렇게 대주전자재료처럼. 그래서 안 움직인 종목들 위주로 뭐 코스모, 신소재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안 가다가 자리만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또 보는 게 유리하실 수 있어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거 안 갔거든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전에는 제가 삼성 SDI도 강조드렸었고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망한다고 이거 상장 폐지된다는 얘기 들어가면서 또 포스코 그룹주가 너무 좋았다. 포스코 인터넷에서도 얼마나 최근에 흐름이 좋았어요. 포스코 DX도 그렇고 상치고 지금 급등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조금 흐름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국산 ESS 수입 차단 소식이 있고 철강 소식도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제가 괜히 강조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드렸잖아요. 이게 안 갔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으로도 갈 수가 있고 2차 전지주로도 갈 수가 있다 했더니 현대제철이 어제 같은 경우에 16% 급등을 하면서 또 이렇게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간 대형주 계속 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럼 뜰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는 에코프로, BM, 또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45에서 50 사이를 찍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에코프로를 목표가를 설정을 할 때 매물대 많은 사람들이 매수했던 3년 내내 떨어졌던 이 가격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치면 다 망한 거였어요. 뭐 1억이 3천 되고 2천 되고 했던 분들도 다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절치고 이거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손절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1억 갖고 다 손절치고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단타 치면서 그냥 가지고나 있을 걸. 손절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금이 반절되면 몰빵으로 다니지도 못해요. 하도 무서워서. 그래서 이런 식의 위치까지 온다면 에코프로 BM도 똑같은 위치에서 움직이기 직전에 또 강조드렸어요. 이때도 강조드렸지만.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요 매물대까지 일단 돌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만큼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본다면 에코프로 BM이 조정 이후에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두 종목 다 비슷하지만, 하지만 포스코 퓨처 M이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인 가격까지 요 가격을 찍지 못했단 말이에요. 포스코 퓨처 M이 30만 원 이상을 찍지를 못한 가격이거든요. 여기를 돌파시키게 되면 에코프로하고 똑같은 가격이에요. 지금 위가 뻥 열려있죠. 포스코 퓨처 M이
충분히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 전지주에서 제대로 된 기업 몇 개 있겠어요. 대형주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그동안 기업 설명 너무 많이 드렸고 이 구간을 돌파하기 직전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럼 지금 아주 강력하게 봐야 될 가격까지 왔고 포스코홀딩스도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찍어야 될 가격이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 가격 45만원에서 50만원 여기가 돌파가 되면 여기를 찍게 되면 여기서 또 엄청나게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강한 쇼커버링. 그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인내하신 만큼 이 가격을 찍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1년 농사가 며칠 만에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다. 이거 만약에 계속 갖고 있고 박스권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 만약에 상한가 못 먹었다. 이거 못 먹었다.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런 가격에서 다 털리고. 이런 급등을 못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고 순환매에서 걸리게 됐을 경우에 반드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인내한 만큼 다만 좀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으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가 원래 LNF도 있었었고 LNF도 급등하고 이제 좀 쉰지가 됐어요. CIS는 지금 스타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렌텍이 최근에 또 매우 강하고 한중엔시스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꽤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중소형주 안에서 만약에 이 높은 박스권을 돌파해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것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런 종목들 안에서 한농화성이 사실 전고체에서 이수 스페셜티하고 가장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한농화성이 사실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매우 많고 월봉상으로 뻗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로 움직이게 된다면 여기가 빠질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당장 못 가면 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데 SK이노베이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이노베이션이 이끌면서 또 포스코 그룹주가 또 한번 움직일 때가 된 타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전통적으로 지금 보면 엔캠 같은 바닥주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한번 급등하고 말씀드리고 급등치고 한 50% 급등하고 쉬었어요.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 바닥권에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2차전지 안에서. 그러면 에코앤 드림 이런 종목들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노엔텍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연상으로 가서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노신소재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고 추세를 만들고 있는 2차 전지주가 많단 말이에요. 그 ESS 전력저장장치라든지 리튬 테마가 됐던지 여러 가지로 다 엮여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 바닥에 있는 2차 전지주가 또다시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대형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포스코홀딩스다. 그럼 나는 포스코홀딩스예요. 포스코 퓨처엠이다. 포스코 퓨처엠이겠죠. 결국 같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타임이 약간씩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CIS가 지금 움직이는 거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일하이텍 이것도 보면 작년 내내 안 움직이다 1월 달에 움직인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CIS가 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간 것들 안에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을 보신다든지 지금 자리가 좋아요. 보면은 요런 것들 안에서 급등이 걸립니다.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만약에 여기서 위로 거래량이 트면은 또 여기는 소외된 지가 오래됐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간 애들이 원래 세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2차전지 주주님들은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왜 강조를 드리냐 하면 포스코홀딩스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전에 뭐해서 이딴 거 안 된다. 유상증자 참여해. 뭐가 안 돼. 2차전지 화재 났어.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맨날 했던 종목이에요. 영상에서. 아무리 떨어졌을 때도 손절하면 안 된다. 화재 났을 때 트럼프 당선됐는데 어떻게 가냐. 별의별 얘기 다 들었지만 지금 현재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손절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손절하고 급등주로 옮길 수 있었느냐.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옮기겠어요. 평생 주식이라고 해서 모으는 주식이라고 했던 종목인데 그러면 얘가 바로 비로소 보람을 주게 되는 급등의 시나리오가 들어온다면 뻗어가야 되는데 지금 뻗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뻗어버렸을 경우에 쇼커버링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서로 산단 말이에요. 어차피 단타 올라가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포스코 퓨처메이드. 왜? 포스코 홀딩스 오를 때 에코프로가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은 자, 다 결국은 한 식구예요. 에코프로가 이 위치에 있었어요. 여기 안 가고 있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급등했던 거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예를 들어 30% 간다고 해서 20% 간다고 해서 에코프로가 그날 20%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 시나리오 짜시는 분들은 일단은 쇼커버를 기다리자. 쇼커버 했을 때 그 하루를 못 기다리면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좋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번에는 포스코 퓨처엠도 덩달아서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덜 올랐었지만 박스 상단량에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6만 원이 뚫어버리면 30에서 35만 원 라인도 터치할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2차 전지주가 지금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내일 대장주가 될 수가 있어요. 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최근에 실적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 없어요. 여기 시가총액 14조입니다. 14조예요. ABL 바이오도 시총 10조 5천억. 알테오젠 시총 22조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교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물론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는 뭘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미약품. 왜? 2016년에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10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로봇 AI가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한번 걸려들면 10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미사이언스 10년 기다려서 요새 오늘 상쳤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22%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얘하고 한미약품도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아, 제약바이오원에서 안 간 애들이 있구나. 인바디 같은 종목들 흐름 괜찮죠? JW 중해제약 매번 강조드리잖아요. 흐름이 좋은데 막말로 여기서 급등을 해서 만약에 5만 원 돌파돼도 제일 싼 종목이 JW 중해제약이에요. 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정 나왔을 때 보신다면 거래량이 안 터지고 추세 타서 가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원에서. 그래서 뭐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 요새 가잖아요. 그래서 안 간 제약바이오원에서 실적이 괜찮은 것들 또 우리가 뭐 임상 관련주는 그 안에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HLB는 지금 보면 최근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이번에 NDA 임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 후속주로 달릴 수도 있다.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또 최근에 방위산업 종목들이 요새 막상 보면은 조정을 또 받았었어요. LIG 넥스원 조정받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런 자리에 일단 갖다 놓고 한 몇 달 조정받았거든요. 이런 거 비슷한 게 현대로템이 있어요. 고점에서 지금 간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봤자 이게 많이 안 올랐어요. 강조드린 건 저는 보성파워텍이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실적 아무도 나오지도 않는 우리 기술이 지금 시총이 지금 매출은 한 600억 나오는데 3조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많이 갈지 몰라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안 가는 애들인데 다만 남들 갈 때 안 가다가 이번에 치고 가는 애가 또 우리 기술 또 우진 이런 애들 꾸준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BHI 같은 종목도 요새 또 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싼 거예요. 또 전력 설비는 일진전기가 괜찮고 일진전기 가지고 있는 데가 일진홀딩스예요. 그러니까 일진홀딩스는 원익이나 원익홀딩스의 관계처럼 일진전기를 갖고 있는데 뻗어가질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급등을 한 게 이지홀딩스 같은 종목이 오늘 점상 가고 이게 생전 꾸역꾸역 움직이다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움직이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이게 좀 올랐네 해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점상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진홀딩스 같은 종목이 진짜 싼 종목이다. 요새 잘 가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나서. 그래서 방위산업도 안 간 거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또 싹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게 오늘 장에서 급등이 들어갔느냐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반도체다. 자, 1월 20일까지 신저가예요.
1월 20일까지 신저가입니다. 연 차트를 보면은 작년에도 이게 마이너스 15%였는데 얘의 운명이 1월 20일부터 바뀌었어요.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신저가에 있어서 그러면 서울반도체를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버리면 안 됐겠죠. 그러면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실적 잘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서울반도체가. 그러면 물론 이게 특허 소송 이겼다고 해서 상실 재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업적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갈 수 있는 이유는 쇼커버예요. 쇼커버. 쇼커버가 나오면서 어디 라인을 찍고 가는 거냐면 이 파란색 선 라인, 엔벨로프 주봉 라인하고 볼린저 밴드 주봉 라인을 찍고 급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뒤통수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내 종목이 심지어 이 밑에 있다 한들 상관이 없어요. 왜?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털었다는 거예요. 이런 차트가 그려진다는 거는. 그래서 오늘 이게 간 겁니다. 서울반도체도 뭐 나노엔텍이다. 이거는 물론 남들 갔다 안 가다가 최근에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움직이는 호재가 나오면서 움직인 거는 제약 관련 호재가 나온 거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것들이 사실 항암 신약 FDA 승인이 돼가지고 급등을 하는 거예요. FDA 관련주니까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한미사이언스 이게 경영권 문제로 가든 뭘로 가든 한미약품이 갈 때 안 가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급등을 한 게 화장품주에서는 제가 강조드린 아모레퍼시픽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게 12년 만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 이런 종목이 현대모비스가 있었잖아요. 계속 강조드린 거 12년 만에 신고가를 강하게 찍고 나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잘 보면은 근데 오르는데 한 달이에요. 한 달 12년 계속 한 달 만에 해서 농사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대우건설에도 펼쳐졌죠. 현대건설 갈 때 못 갔습니다. 이때 당시 때도 못 가다가 최근에 현대건설보다 훨씬 강한 게 대우건설인데 그 원전 이슈가 예전에는 없었느냐. 옛날에도 똑같이 원전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때도 원전이었는데 원전 갔던 애들만 못하고 급락 먹고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엄청 힘들었는데 목표가를 주구장창 7,000원 만원을 얘기를 해서 찍었어요. 8,500원입니다.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실적 지금 안 좋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가지고 간다는 걸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 종목도 스타트하기 직전에는 주봉상의 주봉 볼린저 하한선하고 그리고 엔벨로프 지지선을 찍고 가는 거예요. 다 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땐 금방이라는 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현대건설 갈 때 안 갔어도 지금 가면 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것들이 가고 최근에 한국 자산 신탁이라든지 한국 토지 신탁이 움직이는데 이런 애들이 배당이 막 8%씩 그 이상도 주는 데가 있어요. 토지 신탁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주가가 급등이 들어가는데 가기 직전에 어디였느냐 보시면은 이것도 거의 2월 초까지 신저가에 있다가 지금 이게 거의 스타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 뭐 배당 주는 애들 요런 애들 움직인다든지 뭐 또 한국전자홀딩스 이런 애들이 움직인 거예요. 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의 운명이 오늘 바뀐 종목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캔들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가 고점 아니죠. 여 위에가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은 뭐예요? 이 구간에 개인들 다 터는 거예요. 이 구간에. 왜? 이 구간에 이런 식으로 남들이 갈 때 안 가면 다 털어버리니까 이게 상을 이렇게 쉽게 치는 겁니다. 이게 지분도 확보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뉴스 읽어보시면은 기사가 그래도 나온 게 있는 게 보면은 기사 뜨고 나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보면은 자기 주식 처분 공시 나오고 영업 손실 나왔다 그러고 2월 12일 날 이런 것들 나오고 나서 심지어 대량 보고서에서 이제 시너지 투자 자문에서 넣었다라는 게 2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제 조금 오르고 오늘 상 친구 안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주봉상으로 이 볼린저 하한선 주봉하고 엔벨로프 지선 찍고 갑자기 120주선 급등 가는 건데 정말 작년에 마이너스 된 종목이 올해 한 번에 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최근에 움직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모백스 최근에 급등했지만 내려오고 나서 오늘 그 반등 들어간 거거든요. 잘 보면은 바이오톡스텍 이런 것들 보세요. 2월 5일까지 신저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요 파란색 사인 또 찍었어요. 여기 주봉 하한선, 볼린저 밴드 하한선, 주봉 지지선. 그러니까 요게 120주선까지 가는 게 순식간에 갑자기 두 번 급등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고점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 위가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밑에 개인들이 버리게끔 한 가격까지는 어떻게든 큰 호재가 아닌 뭐 흑자 전망 정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한전선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근데 대한전선이 꾸역꾸역 오른다고 하는데 대원전선은 갑자기 생전 안 가다가 연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전에서도 안 갔던 애들이 급등하고 또 안 갔던 애들이 느닷없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래 갔던 애가 계속 가는 게 아니다. 느닷없이 움직인 애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제일약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오늘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애경산업이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움직이잖아요. 생선 안 가다가. 그쵸? 애경산업이 월마트 입점 소식에 10년 내내 떨어지다가 작년에도 마이너스 치고 갑자기 지금 40%가 이틀 만에 올랐어요. 근데 이 가격이 최고점이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공식처럼 찍어야 될 거는 주봉 볼린저 지지선하고 볼린저 하한선 엔벨로프 지지선을 찍고 간다. 그리고 120주선 급등으로 간다. 원래 실적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개인들을 다 털게 만든다. 지수 올라가게 하면서 그리고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요 공시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거기서 급등이 나오고 물론 정배열에서도 급등이 걸리긴 하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오르고 조금 위로 횡보하고 있고 현대위아도 급등하고 조금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차 전지주도 안 간 것들이 움직이고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하게 오르기 시작했고 안 간 거에서 LG가 있고 또 우리가 방위산업체 종목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이제 정말 유명한 것 중에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움직인다? 관심 종목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SK네트워크스다. 지금 거래량이 터졌는데 요 터진 게 요번에 터졌는데 10년 내내 주가가 안 가다가 이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움직이면서 기존에 계속 갔던 것들 중에 안 움직이는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 그러면 제가 네이버보다는 항상 뭐가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NHN이 더 좋다 그랬었어요. NHN 결국 이렇게 시간 끌다가 한 번에 급등해서 신고가를 강하게 찍어버렸죠. 그럼 네이버도 21선만 회복을 해놓으면은 후속주로 뜰 수가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요 종류 애들이 안 갔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제가 증권주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결국 어떻게 됐죠? 유한타증권 급등해서 요번에 급등했고 유진투자 급등했고 교보증권 급등했고 키움증권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강조드린 종목이에요. 거기에 하나투자증권도 강조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연상으로 떠버린 거예요. 코인이 엮였기 때문에 남들 갈 때 안 가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나 끌다가 이틀 급등할 때 안 갖고 있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가 스타트되는 그날 갈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지만 안 간 종목들이 있어요. 안 간 종목들. 자동차주, 현대위아를, 현대모비스를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자동차주 안에서 최근에 서현이와도 움직임이 아주 세지는 않았어요. 성우하이텍 아주 세지는 않아요. 화신 이런 애들 보면 움직이기는 조금 움직였어요. 화신 같은 경우도. 근데 중요한 거는 안 간 애들 많아요. 동아화성 같은 종목들 안 갔죠. 또 자동차 조안에서 제일 싸다고 하는 게 뭐 PHA 같은 게 싼 종목이에요. 이런 애들 안 갔으면 물론 상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재건조안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이 뭐예요? 대우건설 말고 DLENC, GS건설 여기를 강조드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재건조에 꼭 포함시키는 게 DY파워입니다. 요런 애들이 진짜 싼 종목이에요. 급등을 해도 연차트로 보면 뻗어갈 자리가 있는 종목이죠. 대창단조도 마찬가지예요. 뻗어갈 자리가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진성TC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신고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한미글로벌이 있어요. 여기를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원래 한번 가면 또 몇백 프로가 급등하는 종목인데 원전 이슈가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이제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조금 연기금이 들어오고 투신도 찝쩍찝쩍 사모펀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 자리에서 아직 급등이 안 들어간 상황이에요. 한미글로벌이. 그럼 이런 종목들 가게 되면 또 혼자서 20% 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라. 안 간 것들 마찬가지예요. GS 리테일 이런 애들이 있고 우리가 이마트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급등하고 나니까 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섹터 안에서 우리가 또 롯데 쇼핑 이런 애들이 보면은 연봉을 보면은 십몇 년 만에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런 종목들이. 그럼 이런 종목들 안에 또 안 움직이는 게 대한항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시면은 또 이번에 이제 연차트를 뚫고 있는 과정에서 쇼커버가 안 나왔죠. 수급 괜찮은데. 그럼 요런 종목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보면 한 번에 또 급등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요런 거. 그리고 많은 분들 농심 급등할 때 사서 농심홀딩스니 수익이 절대 안 나요. 보시면 이 상치고 내려와서 한참 시간 흘렀잖아요. 그럼 농심이든 농심홀딩스든 만약에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애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형주 안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근에 잘 보면은 안 간 종목들, 또 2차 전지주도 안 간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게 전고체가 됐든 ESS 관련주가 됐든 뭐 중국 관련 호재가 됐든 뭐를 엮어서 가듯이 안 간 것들 안에서 움직이는 게 요새 나오고 있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은 원전에서도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기술도 있었죠. 또 제가 한국전력을 얘기하면서 한전산업을 꼭 말씀드리는데 지금 최고 대장주는 한전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한전기술 갈 때 한전산업이 이 위치였어요. 신저가 근처에. 그런데 한전산업조차도 어디를 찍었냐 하면 주봉상으로 엔벨러프 지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찍고 갑자기 급등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서울반도체도 그랬고 다 여기 찍고 급등합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갖고 있어서 그럼 이걸 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갔다. 그럼 망한 거잖아요. 한전산업이 대장주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원전주에서도 안 간 애들이 움직이고 삼성전자 안 갈 때 LG전자 갔구나. 그럼 LG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나? 그리고 안 간 대형주 네이버 이런 카카오 이런 애들도 관심 종목을 계속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안에서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 안에서도 최근에 워낙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보면 여기도 연봉 20년봉, 연봉 20년봉을 맨날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근데 대우건설이 이렇게 뜬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막 질러서 또 가면 좋은데 만약에 쉬게 됐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클 수가 있으니까 오늘 또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들 늘상 말씀드리는 DY 여기도 매우 자리가 좋은 거예요. DY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뻗어갈 자리가 위에 연봉이 많이 열려 있어요. 또 실적은 제일 좋고 여기에 자율주행 걸려들 수 있고 재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DY 파워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동차주도 안 움직인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된다. 건설주도 안 오른 거. 그러니까 저는 GS건설, DLENC도 기회라고 보는 이유가 요런 위치에 있으면 돼요. 그럼 DLENC가 20% 급등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게 또 급등하네. 그건 아닙니다. 여기가 워낙 안정적인데 급등을 안 한 상황이에요. LG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안 갔던 배당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2차 전주 앞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안에서 안 간 것들 계속 노려보신다면 오늘부터 움직이는 게 있고 내일부터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소형주 안에서 순환매가 뭐 동전주 급등 나오고 이러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안 간 것들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나온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수가 뭐 내일 폭락, 모레 폭락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많이 오른 쪽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거래량이 터져서 과매수로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면 당연히 봐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C 봐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전자금융이다. 전자홀딩스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급등했다고 해서 정고점 간 게 아니죠. 이 위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상을 이렇게 치느냐. 주봉상으로 밑에서 개인들 다 털고 여기 파란색 선 찍고 급등, 주봉 120조는 급등하고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기를 찍고 120조는 급등하는데 여기서 이 구간에 다 털리는 거예요. 서울반도체도.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좋아진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흥국 FMB도 마찬가지였었죠. 한 번에 연상으로 가서 이렇게 전고점을 찍어버리는데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다 털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LVMC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 실적도 좋아지고 부채도 없고 대주주가 여기에 5천만 주 샀고 기관도 300억을 1750원에 샀고 호재밖에 없는데 왜 안 가냐. 호재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라오스 안에서 쇼핑몰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코라우 그룹, 여기에 모회사인 코라우 그룹에서 자산이 3조 5천억짜리 회사예요. 여기 모회사가 LVMC에. 그러면 거기서 3천억을 넣어서 쇼핑몰을 짓는데 예전에 뭐라 그랬죠? 도시개발까지 하고 주상복합도 짓고 한다 그랬는데 도화 엔지니어링이랑 코라우 그룹이랑 이번에 아주 도시개발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됐고 이마트24 노브랜드 들어가고 또 여기랑도 이제 합작법인 해가지고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노브랜드 들어가고 이마트 들어가고 이마트24 들어가고 전기차 충전소 들어가고 현대차 기아차 독점 50%잖아요. 미얀마도 현대차 거의 점유율 1위잖아요. 라오스는 압도적인 1위고 베트남도 트럭 2등이. 이런 부분들로 지금 결국은 라오스 쪽에서 대기업하고 연관된다만 해도 제약은 동구바이오, 제약, 이뮤니스바이오, 현대차, 기아차, 이마트 다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 한국 기업 60개가 들어갑니다. 쇼핑몰에. 근데 이제 건설 사업까지 또 도시 복합 개발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쇼핑몰 오픈을 할 텐데 이미 거의 다 젖었지만 중요한 거는 쇼핑몰을 투자하는데 코라우 그룹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 모회사가. 그 모회사 코라우 그룹의 최대 주주도 오세영 회장이고 LVMC 최대 주주도 오세영 회장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세영 회장이 가장 그 지분을 상장되어 있는 거 갖고 있는 거는 LVMC 홀딩스입니다. 여기 오세영 코라그룹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라오스에 주상복합도 짓고 매출이 2조 2천억짜리 회사고 골프장에 은행에 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하기로 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콩 메가몰이 전부 다 이마트로 바뀌죠. 이미 라오스 편의점 1등이고 택시도 LVMC에서 한 4륜차도 하고 2륜차는 장악을 한 상황이고 여기 4층은 면세점 또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몰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코라우 그룹이랑 합니다. 그리고 라오스 신도시 건설한다는 거 아까 도화 엔지니어링 또 한다는 거고 인도차는 은행도 갖고 있고 여기 보면은 대출까지 다 이 인도차이나 은행도 오세영 회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도 이미 1등인데 2,000개까지 늘린다고 했고 그게 이제 오픈이 될 거고 실적은 이미 몇백 %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일단 부채가 없어요. 자산은 7천억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이면서 부채가 이렇게 없기가 힘들고 PBR은 0.5배인데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우리 핵심적으로 봐야 되게 여기 젠투젠이라는 여기 지분이 오세영 회장이 최대 주주예요. 요게 2,100원에 5천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안 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적이 예를 들어서 안 좋아도 요새 급등하는 게 있고 바닥에 있는 것들 중에 아직 시작을 안 한 것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다만 실적도 매우 몇백 %씩 좋아지고 재료가 있는데 안 갔는데 이제 대차장고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대차장고를 보면 100만 주씩 줄어들고 이제는 공매도로 장난치지는 않겠다는 거죠. 외국인 지분은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 파란색 선 찍고 20주선으로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위로 거래량이 터져서 한 번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왜? 워낙에 많이 말도 안 되게 여기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캔들이 나온 거 안에서 회사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매우 좋아지는데 시가총액이 코라우 그룹이 거의 자산이 3조 가까이 되는 회사고 매출이 2조인데
LVMC가 원래 시가총액이 예전에 이 17,000원일 때는 시가총액이 거의 1조 7천억이었었어요. 물론 중간에 유상증자 무증을 해서 가격이 바뀐 거예요. 32,000원이었는데 원래 고점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어도 시가총액이 1조는 회복을 해도 옛날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인 이마트든 신세계백화점이든 다 LVMC하고 파리바게뜨 맘스터치부터 해서 다 LVMC랑 하고 뭐 신도시 건설 한다 그러고 4륜차에 뭐 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도 이렇게 했다? 한 번에 스타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지금부터는 좀 높지 않겠냐 저는 진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로 장난치는 건 끝났고 120주 선으로 일단 거래량 터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실적, 부채, 대주주의 추가 매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틀림없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는 종목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도 영상을 오늘은 조금 한 40분 정도 찍었는데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제가 1시간까지 찍지 않은 이유가 앞전부터 빠르게 한번 보시면은 다 괜찮은 종목만 말씀드렸고 이 전 영상 보셨던 분들은 다 그 안에서 다 급등이 들어갔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지금 남들이 보더라도 좋은 자리에 있고 또 안 간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기다려서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코프로 팔고 나면 뭔 소용이었겠어요. 포스코, 퓨처미든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LG전자든 팔고 나면 뭔 소용이겠어요. 왜 안 되냐 하면 내가 1억이란 돈이 5천이 된 상황, 아니 3천이 된 상황에서는 3천을 몰빵을 쳐서 3배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손실 치고 손절을 치면은 500만 원 사고 1000만 원 사고 또 원래 갖고 있던 거 급등하면은 또 매도 반복하다가 하나도 수익 못 내요. 그게 에코프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도 정말 회사 괜찮은데 안 간 종목들이면 그걸 기다리면 그게 내일의 황제주가 될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한 종목이 있으면 항상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올해부터 진정한 새해가 됐으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늘에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따뜻한 댓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